지금 부동산 시장 이제 그런 되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규제뿐만이 아니라 뭐 맞아요. LH 사태, 뭐 정말 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다이나믹합니다. 네, 올봄 그런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작년 6.17 7.10 대책으로 갑자기 이제 수도권 전 지역에 조정적이 묶이자마자 지방이 불장이 시작을 했죠. 지방에 이제 유동성이 쏠리면서 지방 어디든 막 다 올랐습니다. 뭐 1억, 2억 한순간에 막 올랐는데, 그러다가 12.17 대책으로 지방 중소도시까지도 다 조정지역으로 다 묶이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수도권이랑 뭐 지방이랑 다 이제 조정지역이면 그냥 다 수도권으로 가야지라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면서 요즘에 수도권 곳곳 다 불장이 다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축뿐만 아니라 지금 빌라까지도 막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시장이죠. 근데 이제 올 봄 부동산 시장은 현재 공시가가 확정이 4월 말에 네. 이제 되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종부세 인상이 이제 종부세율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급매물들이 간혹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시가가 3억이 넘어가는 순간에 광역시가 아닌 지방은 조정적이 맞더라도 공시가가 3억 미만이면 중과를 먹지를 않는데, 네, 그런데 4월 말이 지나가면 3억이 넘어가는 순간에 중과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제 매물을 많이 내놓겠죠. 중과를 맞아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좀 매물이 좀 쌓여 있는 편이고 좀 잠잠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지나면 양도세 중과가 또 10% 또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4월 말은 중소도시, 또 6월은 대도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급매를 좀 내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시장에 좀, 만약에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 3억이 다 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사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실 것 같으세요?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다 3억이 대부분 넘었으니까 거기에 큰 영향은 없고, 수도권은 일단 6월 전에 종부세 부담 매물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아마 한 5월 정도면은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공감되고, 근데 그 지나면 이제는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근데 양도세 중과가 30%면은 사실 팔 수가 없어요. 누가 팔아요? 그러니까 5억이 남아도 4억이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팔 수가 없죠. 다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저도 팔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팔 수가 없습니다. 파는 순간에 순자산이 너무나 쪼그라들기 때문에, 순자산이 저는 이제 막 늘어나서 이미 마음은 부자거든요. 근데 파는 순간에 이제 마음이 부자인 게 사라져. 팔 수가 없어. 그렇죠. 사이버 머니에서 실질 자산으로 실질자산으로 변동되는 확 순간 확 네. 줄어들어 버리니까. 네. 순자산은 이미 남들한테 자랑할 정도로 커졌는데 팔면은 이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 이거 자랑하려고 안 파는 거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나 이만큼 벌었다. 중요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순자산이 원래 10억인데, 예를 네. 들어 팔아버리면 순자산이 이제 60% 세금 네, 내면은 이게 없어요. 4억이니까. 이게 뭐야? 이걸 현실화 시킬 뭐 수가 없어. 사업 받고 뭘. 인정할 수 없어. 평생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잠깐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서울시장의 그런 4월 이후에 그런 분위기 또 어떻게 더 갈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너무나 심각해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10억, 현재 서울 평균 가격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인데, 그 두 채 보유하면은 2018년도에 보유세가 200만 원 내다가 2022년도에는 1,6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그 8배가 보유세가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잠실 세 채를 보유하면 무려 이제 10배나 2천만 원에서 2억 냅니다. 보유세를. 2018년도에 2천만 원 내다가 2022년도에는 2억 이상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뭔가 더 산다라는 건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은 지방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제가 볼 때는 제 주변에 투자자들 보면은 서울은 뭐 올라간다고 해도 보유세, 그 다음에 양도세 내고 나면 실질 수익은 정말 적거든요. 게다가 서울은 7년 동안 오른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시선들을 좀 지방으로 많이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내 집 마련 고민이신 분들이 사실 또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 뭐 내가 내 집을 못 마련해서 힘드신 분도 많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 서울이 사실 가격이 싸지도 않고 좀 어려운 상황인데, 뭐 지금이라 서울을 사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서울을 물어보면 일단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고 제가 주변에 무주택자 분들을 제 지인들을 집을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뭐 평택을 사줬고 아무래도 그쪽에 살고 있진 않지만 그 실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를 해서 실거주는 뭐 전월세로 거주를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시장이 안 올라갔거나 아니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갖고 있는 도시들은 그냥 갭이라든지 아니면 분양권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시키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인천이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저평가가 됐으니까 인천도 갭 투자를 좀 시켰고, 그 다음에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또 지방의 또 중소도시 또 분양권을 또 사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뭐 정말 돈이 많고 내가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나는 거들떠도 안 보겠다, 나는 서울 수도권만 많은 무조건 좋다, 그러신 분들은 뭐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 보면은 결국에는 서울이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정말 돈이 많으면 뭐 서울로 그냥 에세이 파킹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그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없고 대부분 다 1억 이하 이 정도 소액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무주택자 얼마나 박탈감 심해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서 너무나 많은 기회들을 놓쳤기 때문에 거기 말고 그 외적인 곳들에서 기회를 찾자라는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서울은 좀 접근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많이 상태이고 올랐죠. 부담이 많이 되니 네. 오히려 서울보다는 뭐 서울이랑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경기 쪽으로는 또 이제 충분히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네, 맞아요. 메리트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좀 추천을 해주시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 초 경기도 부동산이 또 아주 뜨거웠는데요. 네, 맞아요. 경기도 부동산은 물론 이게 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까요? 지금 보면은 작년 12.17 대책 이후로 경기도에 이제 유동성들이 많이 쏠렸습니다. 보면 지금 뭐 동두천까지 뭐 이천 여주까지도 막 다 올랐습니다. 거의 안 오른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올랐고, 또 구축까지도 제가 사는 곳이 시흥인데 시흥 구축 20년 된 것도 한 1억 최근에 또 올랐더라고요. 인천도 제가 최근에 구축을 2억 6천에 팔았는데 팔자마자 그것도 한 1억 5천이도 구축인데 30년 된 구축인데도 재건축 그런 이슈도 없어. 그냥 다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전세가 없고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집 마련을 미루면은 벼락가지라는 신조어가 있듯이 그 상태로 빠져버릴까봐 하나라도 잡자, 구축이라도, 그런 심정이라서 지금 뭐 수도권 곳곳 어디든 다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덜 오른 곳들이 아직은 있거든요. 경기권에는? 네, 경기권은 아직은 있어요. 아직은 있어서.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에 투자해도 좋긴 하지만 만에 하나 서울 강남이 상승세가 꺾이면 그런 곳들도 무사하진 못해요. 왜 양주, 그다음 동두 쪽까지 왜 올랐냐면 그 상승세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 일산에 있는 식사지구라든지 가자지구까지 다 올라간 거거든요. 걔네들이 12년, 13년 동안 사실은 못 올랐어요. 수도권 상승세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수도권 구석까지 다 온기가 퍼졌다. 그런데 우리 지난 상승장을 복귀해보면 2007년, 2008년 그때 고점을 찍고 강남이 딱 멈추니까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다 얼음이 됐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뭐 전망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뭐 당장 뭐 서울 수도권이 떨어진다, 서울이 당장 강남이 하락 전환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일단 올랐으면은 경계를 하는 게 맞다.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올랐으면은 보내주고 내린 것들 있잖아요. 하락한 것들, 싼 지역들, 그런 것들을 선점하는 게 투자로서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 경기도라도 지금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뭐 양주나 네, 뭐 이런 쪽으로 내 집 마련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수원이나. 네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많이 오른 거는 저는 안 잡았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다라고 하면 일단 뭐 재개발 쪽으로 저는 눈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실거주를 재개발 쪽으로? 네, 재개발 쪽으로. 왜냐하면 몸테크. 네, 몸테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개발도 아직은 뭐 투자금이 3억 이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수도권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광명 9구역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3억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뭐 24평이긴 하지만 그러면 굉장히 경기도에서 입지 좋은 곳들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되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의정부에 뭐 장안 3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독소 3구역, 독소는 한강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3억대로 투자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인천에 지금 너무나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어요. 뭐 부계라든지 뭐 부평이라든지 십정이라든지 백운이라든지 미추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1억에서 2억이면 또 투자가 가능하고, 거기가 다 이제 원도심들이 다 천지개벽할 곳들이니까 거기는 현 주민들은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되게 안 좋았고 그 동네가 안 올랐고, 그런데 거기가 다 아파트로 다 들어오면
그때는 또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재개발은 현재 가치보다 항상 가치가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디스카운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이제 몸테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투자를 하고 아니면 주변에 그냥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실거주로는 그 기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재개발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네, 뭐 그거는 실거주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도 재개발 같은 경우가 장점이 많거든요. 일단 취득세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되고 다 부셔버리면 취득 4.6%만 내면 되고, 그다음 다 짓는다고 해도 취득세를 내도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2에서 3%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취득세 중과가 없어요.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입주권은 내가 2년만 보유했을 때는 양도세 중과가 없고 일반 과세, 다주택자도 여러 가지 면에서는 재개발이 유리하죠. 다주택자도 그렇고 실거주도 그렇고 좀 이렇게 공부를 지금 해가지고 관심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2007년도에도 다 이제 많이 오르고 나서 이거 막 아파트도 오르고 막 빌라들도 오르고 다 오르니까 못 투자하지 하다가 이제 빌라 재개발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쏠렸거든요. 왜냐하면 걔는 덜 올랐으니까. 좀 싸게 더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상승장이 지속이 되면 걔네들도 이제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올 텐데 딱 하락장 맞아버리니까 걔네들 사업이 다 지지부진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피 주고 산 사람들이 피가 다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큰 고통에 한 10년 이상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무섭게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베팅을 해야 돼. 사실은 상승장에 베팅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할 거라면 그나마 좀 저평가 되는 재개발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숙진아님 말씀처럼 사실은 중요한 거가 뭐냐면 상승장일 때도 이제 뭐 대비를 해야 되지만 또 하락장일 때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시작할 때 그때 한창 재개발 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재개발 들어가신 분들이 이 시장을 다 떠났어요.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보고 투자자 뭐 칼럼 쓰시는 이런 분들 다 완전히 쪽박 찼거든요. 완전히. 왜냐하면 이제 리스크 대비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숙진아님께서 그런 부분을 네, 조금 맞습니다. 이제 얘기해 주신, 염려해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 대비는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세 대비 저평가는 되어 있지만 하락장 맞으면은 재개발이 가장 큰 피해를 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염두하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금액이 좀 들어가더라도 진행 단계가 좀 충분히 갈 수 있는 네, 맞아요.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사업시행 인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면 그래도 내가 사업성 분석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돼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작년 규제 지역 그 지정 이후에 좀 조용했던 인천 부동산이 요즘 그쵸. 또 분위기가 아주 제일 뜨겁죠, 현재. 네, 인천이랑 뜨거웠어요. 수원이 지금 중심인 것 같습니다. 인천에도 싸긴 쌌어요. 싸긴 쌌죠. 근데 항상 그랬어요. 수원이 오르면 인천이 또 따라 오르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뭔가 라이벌적인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이 오르면 그다음 인천이 가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상호 관계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또 인천에 아는 또 지인을 같이 임장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계약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인천들을 저도 주변에 이제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요. 인천에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면 가장 걱정하는 게 올해부터 이제 검단 입주가 쏟아지거든요. 올해 내년 검단 입주가 쏟아지는데 이거 전세 가격 어떻게 할 거냐. 전세 가격 하락할 텐데 매매 가격도 그냥 끌어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일시적인 출렁임은 있을 것 같아요. 출렁임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김포가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이 딱 통과가 되니까 김포가 전혀 전세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인천에만 좀 있지 다른 지역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인천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또 오지 않을까. 그다음 실거주 요건이 너무나 많은 법들이 실거주 요건을 강요하는 정책들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예전에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어느 정도 흔들렸는데 방어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인천은 지금도 많이 싸서 수도권 서울에서 놓친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들을 인천에서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분 망천의 그 느낌이 아니에요. 이제 부천도 13억, 12억, 13억에 얼마 전에 또 실거래가 됐고 또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또 12억, 13억 그 정도 퍼스트파크는 그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8억에 실거래가 찍었고 근데 검단 분양권이 중요한 게 뭐냐면 걔가 이제 8억에 실거래가 찍어도 실질 가치는 한 10억은 돼요. 왜냐하면 취득세, 그 다음에 양도세 만약에 다운 썼으면은 그거에 대한 또 양도세가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다운을 쓰라는 얘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네네네. 네. 불법입니다. 불법 절대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검단은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청라는 거의 10억을 향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가 지금 15억이죠. 또 김포가 또 12억이야. 그러면 그런 게 다 따져봤을 때 인천이 너무 싸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싸. 검단이 김포보다도 훨씬 더 큰 도시고, 훨씬 더 큰 도시, 훨씬 더 새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훨씬 더 디스카운트 돼 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다 횡하다 보니까 실거주의 가치가 없어요. 다 투자로서의 가치만 있는 거지. 실거주자들은 거들떠도 안 보기 때문에 가격이 이미 저평가가 돼 있다. 그렇게 돼서 저는 인천은 앞으로도 가지 않을까. 당분간 가지 않을까. 시장은 항상 균형을 맞춰서 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시장 충격이 와가지고 다 뭐 급냉장이 오지 않는 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있죠. 네. 아무래도 전월세 순간 가격이 싸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로서 하나 잡아두고 뭐 본인은 새 아파트 전월세 살면 되니까. 저도 지금 시흥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시흥에 이제는 전 대장 아파트를 살고 있어요. 딱 입주 물량이 쏟아지니까 월세가 너무 싸지는 거야. 저는 그걸 노렸죠. 제가 지금 24평인데 월세 45만 원에. 그 정도면은 거의 원룸 가격이에요. 진짜요? 네, 원룸 가격이야. 그런 게 신축 또 대장 아파트인데? 신축 대장인데 원룸 가격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100만 원 넘죠. 입주 물량이 쏟아질 때는 순간 집주인들이 매도 경쟁 아니면 임대 경쟁 등을 통해서 가격이 싸진 그렇죠, 것들이 있다. 그렇죠. 그럼 그것들을 잡고 남은 돈으로 투자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유리하게 현명하게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방 쪽을 본다면 최근에 공시지가 발표를 보니까 맞아요. 세종시가 70%가 올랐더라고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세종시는 거의 2배 정도 올랐으니까 공시가도 그 정도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세종은 더 오를 투자금 수 때문에 있을까요? 저는 세종은 그들만의 리그죠.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고 강남처럼? 거기는 투자금 자체가 5억 이상이니까 어디든. 거기는 뭐 고운동 같은 경우도 제일 싼 지역인데도 투자금 3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좀 괜찮다 싶은 지역은 7, 8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답이 없어요. 거기는 저는 그다음에 거기가 또 규제 지역인데 네,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지금 사실 뭐 대전 세종에 있는 분들은 세종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사람들이 또 올라가는 거에서 더 이제 매력을 맞아요. 느끼잖아요. 맞아요. 올라가면 더 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더 실거주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대전 세종을 보는 것보다 그 옆 도시 청주를 보는 게 차라리 낫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청주도 바로 옆에 세종 붙어 있거든요. 근데 대전 세종 많이 올라갈 때 청주는 올라가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락장을 깊게 겪었고 조정 지역을 딱 맞아버리니까 맞아요. 청주가 계속 주춤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전이 될 수 있는 게 올해 4월, 6월 이벤트가 끝나버리면, 할인 이벤트가 끝나버리면 충분히 분위기가 반전될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정말 저평가가 돼 있어요. 세종이나 대전은 이미 대장 아파트가 10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 대장 아파트가 한 6, 7억이면 반값이잖아요.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청주를 지인들을 많이 사게끔 했죠. 저는 없어요. 저는 이미 많이 사놔가지고 투자금이 없어서 대리만족으로 야 너 이거라도 사 하면서 이거라도 사. 근데 되게 무서워. 왜냐하면 누군가를 추천해줬는데 맞아요. 이게 하락을 하는 순간에 맞아요. 저는 손절당해요. 손절당하고 저는 그 모든 원망을 어떻게 다 그다음에 저는 감당해?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있어가지고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감행하도록 했죠.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대전 세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조금 그런 실거주를 놓친 분들은 이제 뭐 세종이나 이런 출퇴근 가능한 청주를 네, 보는 게 더 저는, 맞다고 네, 보시는 거군요. 오히려 저는 그게 낫다. 아니면 돈이 정말 많으면은 당연히 세종이 좋긴 하죠. 세종 뭐 특별시고 또 국가에서도 가장 밀어주는 도시다 보니까 거기는 뭐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어느 정도는 뭐 조정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종은 그냥 항상 오늘이 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은 도시니까. 근데 너무 비싸니까 아무도 내가 이거를 가늠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럴 바에는 그래도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가는 청주를 일단 돈을 불리고 그 돈으로 나중에 세종으로 입성해라. 나중에. 무주택자를 계속 잃지 말고 네. 액션을 취해서 계속 이제는 상급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경기도에서 머물면 안 되고 또 서울 계속 강남 쪽으로 넘어가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입하면 된다. 최종 목적은 뭐 세종으로 찍더라도 일단은 그쵸. 그 전에 좀 추적은 준비 세종. 단계를 좀 거쳐야 그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계속 기다리면 그냥 마냥 손가락 빨고 언제 떨어질까 기다리면 그거 안 와 절대. 또 절대 막상 안 와. 떨어지면 또 못 사. 네, 또 못 사요. 이미 다 피가 낭자하고 다 죽고 막 지금 벼락까지 지금 다주택자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 누가 사요 그거를?
절대 못 삽니다. 잘 오르는 지역, 아니 또 좋은 지역, 이런 지역들만의 또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 있죠. 네, 부동산으로 좀 돈을 벌려면, 네, 숙주나물님처럼 벌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주의 많이 본 건 깊게 아니라서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책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가격 비교를 매매 가격 지수로 많이 하거든요. 매매 가격 지수를 통해서 3년 동안에 가장 그래도 안 올랐던 지역을 저는 선택을 해요. 로버트 실러 교수가 3년 동안 가장 안 올랐던 주식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그 논문을 내서 노벨상을 받았듯이 저는 그거를 인용해서 전 투자를 하는 거죠. 3년... 노벨상을 노린 건가요? 아니요. 그분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나 투자를 해야겠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러면 3년 동안 가장 그래도 상승률이 저조했던 지역을 비교를 하는 거죠, 도시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만약에 이제 경상도랑 경북이랑 대구를 비교하면 이제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30분 이내로 그래도 출퇴근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대구는 정말 많이 올랐는데 포항이나 구미나 뭐 아무래도 중소도시들은 솔직히 하나도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 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계속 하락을 했는데 그럼 언제까지 하락할까? 이제 그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가격이 저평가 됐더라도 대구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저평가 지역이 계속 내려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항상 좀 그렇죠.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3년 동안 안 올랐어. 왠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3년 동안 안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쉽게 맞아요.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게 전세 가격을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을 일단 보는 거죠. 입주 물량이 만약에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입주 물량이 없으면 더 이상 하락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오니까. 전세가가 올라오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오는 와중에 투자자들도 투자금이 적으니까 충분히 진입할 수가 있고 선제적인 투자가 진입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반등을 하면 이제 실거주자들도 그거 보면서 이제는 마음이 이제 급해지는 거야. 처음에는 이제 지방이 막 4, 5년 동안 떨어지면 야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지방은 망했어. 이제 안 올라. 이제 이런 공감대가 막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선진입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인식의 변화들이 생겨요. 어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아니네. 여기도 이제 올라가네.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이게 하루 이틀만 올라가지 않아요. 한번 상승세를 타면 이게 뭐 2년, 3년이든 올라갑니다. 서울이 지금 7년 올라갔고 지방도 중소도시도 보면은 4, 5년 동안 올라간 이력들이 많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지금까지 올라갔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지금 3년 정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한번 하락세를 타도 이렇게 계속 끝모르게 하락을 하지만 한번 상승세를 타면 그것도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변동성이 적고 물론 내가 고점에 잡고 계속 하락을 하면 4, 5년 동안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점에 잡고 상승세를 타면 그 몇 년을 거쳐서 상승세를 다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은 그런 저평가 지역을 찾고 공급 물량이 적으면 과감하게 진입해도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3년 동안 좀 덜 올랐으면서 전세가는 꾸준하게 오르고 그러면서 또 향후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을 좀 선정을 한다.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광역시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이제 좀 중소도시로 이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가지의 요건에 부합은 하지만 또 워낙에 인구 규모 자체가 또 크지가 않다 보니 그런 약간 또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인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들이 꺼려했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도 많이 안 올라서 굳이 내가 중소도시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어요. 투자금도 그렇게 별 차이가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대도시가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도시 공시가 1억 요즘 너무나 유행이에요. 투자금도 거의 안 들어가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 내고 나면 사실상 너무나 힘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소도시에 붐이 일어났어요. 지금. 오히려 붐이 일어났어요. 근데 정말 처음에는 저는 우려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도시에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 좀 우려스러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사이클상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 올라갈 타이밍이 됐어요. 입주 물량이 너무나 없고 앞으로 너무나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 전세 가격이 올라오는 와중에 공시가 1억이라는 이슈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우연들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필연의 상승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그래서 중소도시 뭐 제천이라든지 뭐 서산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뭐 1,000, 2,000 심지어 1,000만 원짜리가 5천만 원까지 되는 5배 이상 그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다른 아파트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또 판단이 되더라고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이시네요. 좀 낙관적이죠. 제가 예전에는
그런 소도시들을 비관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소도시들에게 너무 많은 명치를 받았거든요. 저는 소도시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맞아요. 6채, 제가 7채를 갖고 유튜브에서 있었는데 봤습니다. 그게 이제는 제가 5년 전부터 투자를 했는데 막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락하는 와중에 제가 빌라 투자하고 그때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유튜브에 그때 팟빵에 출연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나 많은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좀 비관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런 비관적인 것들이 안 팔려서 그대로 냅뒀는데 이미 제가 산 가격보다 다 올랐거든요. 아니 2, 3천만 떨어졌던 게 다 회복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지금 그런 시장, 지금 이미 시장은 달라졌어요. 예전과 다르게. 시장의 평가는. 또 그만큼 버티셨기 때문에 또 그 수익을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비자발적인 생각이 듭니다. 투자, 장기 투자였죠. 팔리지가 않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굉장히 괴로웠고 제가 한 5년 정도 괴로웠어요. 안 팔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진짜 벼락까지 내가 바로 벼락까지다라고 하면서 기다렸는데 걔네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실패 사례에 나올 뻔한 것들이 성공 사례로 이제 성공 사례로 등록해야 될 것 변동이 같아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이게 환급성이 안 좋은 게 장점으로 되기도 해요. 그냥 하다가 맞아요. 안 팔리니까 하다가 부자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말 많이 올라가겠지만 사람들이 변동성 때문에 마음이 너무 흔들리니까 냉큼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안 팔리니까 냅두다가 그냥 장기 투자가 되고 그게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먹고 다 상승해버려서 다 부자가 되는 오히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